셰프 출연해서 체리 농장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뉴스타파 취재진이 협찬 광고 방송을 고발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위장해 출연한 사실이 밝혀지자 SBS 비즈는 사과 방송과 함께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디어 직설 코너에서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 전송 행위로 포털에서 퇴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짚어봤잖아요. 네. 오늘은 이번 SBS 비즈 사례처럼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협찬 광고를 사실처럼 위장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SBS 비즈 방송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뉴스타파가 이제 무분별한 협찬 방송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서 체리 농장이라는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그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에 수백만 원을 내고 광고성 방송을 내보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고 대행사에게 받아본 이제 협찬 금액표는 마치 식당 메뉴판과 같이 비슷해 보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 표에는 채널과 방송 제목, 노출 시간, 협찬 금액 등의 정보가 적혀 있었고 협찬 방송이 가능한 방송사에는 지상파도 있었고 종편도 있었고 케이블 방송 채널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뉴스타파 제작진이 선택한 SBS 비즈의 생생경제 정보 톡톡 프로그램은 5분짜리 코너에 들어간 거였고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660만 원을 선입금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생경제 정보 톡톡 작가의 제안으로 이제 협찬주로 둔갑한 뉴스타파 기자가 가짜 사례자로 또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만성 피로와 근육통에 시달리다가 체리를 먹고 건강을 되찾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협찬주가 전문가도 섭외해야 한다 해서 이제 뉴스타파 측에서 가짜 전문가를 내세웠는데 가짜 전문가로 나선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는 체리가 치매에 좋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체리의 장점을 섞은 신품종이다라고 이제 검증되지 않은 인터뷰를 했고 이것이 그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도는 정말 놀랍게도 그 내용이 그대로 7월 12일 SBS 비즈 생생경제 정보 톡톡을 통해서 전파를 탔어요. 저희 집은 이 SBS 비즈 채널이 25번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YTN 바로 뒤로 나오는 굉장히 그 앞번호에 있는 그 채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사 홈페이지에는 가짜 회사의 온라인 매장 주소와 대표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 과정을 쭉 이제 취재한 뉴스타파 측이 방송사가 협찬주의 홍보 효과는 굉장히 충실하지만 그 상품이 어떤 건지 기본적인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협찬금을 받고 만들어진 코너라는 것도 전혀 시청자한테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듣다 보니까 방송 시간을 그냥 개인 업자한테 팔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검증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방송했다는 거잖아요. 돈을 받고. 그렇죠. 그게 드러난 겁니다. 그 뉴스타파가 위장 취재 사실을 SBS 비즈에 알렸더니 너무 이제 이런 사례는 너무 만연한 관행처럼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SBS 비즈는 가짜 농장과 사례자 그리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방송함으로써 시청자한테 혼란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당했다, 이 피해를 봤다라는 이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모 인터넷 뉴스 사이트가 몇 달 전부터 허위로 사업자를 내고 상점까지 포털 사이트에 상점까지 개설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래서 오히려 프로그램 제작에 큰 혼선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과 방송 어디에도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점을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죠. 그래서 지난 10월 14일 날 SBS 비즈 관계자를 불러서 의견 청취를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이광보 위원장은 SBS 비즈가 제출한 의견 진술서를 보니까 본인들은 함정에 빠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속았다. 네, 속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심의위원들이 보기엔 정말 기본적인 방송의 제작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
업체를 홍보하는 것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서 방송 제작이 되고 있고 SBS 비즈가 외주 제작사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정말 제철 과일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방송이 이 상품에 대한 어떤 검증이라든지 실체에 대해서 검증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방송을 내보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송의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방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뒤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방송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다면서요? 네. 뉴스타파 측이 이제 방송을 내보내고 나서 광고 대행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예요. YTN 채널은 660만 원, 서울경제TV는 385만 원, 채널A는 770만 원. 채널 번호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지만 모두가 돈만 주면 광고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 서울에서는 식품 분야 혁신 기업으로 선정해주겠다. 체리농장을. 그리고 상을 받으면 기사형 광고도 내준다고 하면서 협찬금 12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미디어 업계가 협찬이나 광고성 기사 이런 것들이 이미 산업으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SBS 비즈 나가는 거 보면서 저 기업은 방송을 또 다시 마케팅을 해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접근을 또 다시 또 했다. 네네. 우리가 방송 내줄 테니 이 정도 돈을 내면 다 내줄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협찬 방송에 대한 마땅한 제재 조치가 없다면서요? 네, 소비자를 속이는 이제 기만적 방송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방송법상 SBS 비즈와 같이 이제 수십 개의 케이블 채널에는 이제 협찬 고지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협찬 고지를 의무로 하고 있는 방송사는 지상파 3사와 종편 채널 4개사가 재승인 조건으로 협찬 고지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것도 자율에 좀 맡겨진 상황이고요. 지난 7월 한 달간 이 지상파와 종편 7개사가 방통위에 자발적으로 이제 협찬 고지와 관련돼서 신고한 건수는 446건이라고 해요.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은 그러면 어떻게 내린 겁니까? 그렇죠. 방심위위원들이 이제 돈을 받고 방송을 만든 것, 그러나 사실상 업체를 홍보해준 사실 등을 주로 이제 의견 청취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 의결 결정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았어요. 방심위가 SBS 비즈의 과징금을 결정하면서 발표한 제재문을 좀 살펴보면 허위의 사례자, 농장주 및 전문가가 출연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사실을 방송한 건 제재한 것인데 돈을 받고 홍보해준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제재는 이미 좀 예상이 된 거였다. 왜냐하면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사 사업자가 협찬 고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협찬 고지를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방심위는 그 내용으로 제재를 할 수 없었지만 과징금을 좀 높게 결정을 하면서 징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률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11월 2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협찬과 협찬 고지를 분리해서 정의하고 그리고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협찬 사실 고지가 이제 이전의 방송법과 달리 좀 추가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일정 규모의 방송 사업자나 외주 제작사에 대해서는 연간 협찬 매출 현황 등의 자료를 방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관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제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협찬 고지와 관련해서 협찬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침 방송 정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보다 보면은 그 시간대 그 정보 프로그램의 끝 시간쯤 되면은 저녁 시간대 방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데 옆에 홈쇼핑 틀면은 그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그 건강 관련돼서 뭐가 좋다더라 한 거를 옆에서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연계 편성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시간대, 그러니까 뭐 정보나 교양 프로그램에서 어쨌든 정보를 알려주는데 채널을 틀면 홈쇼핑에서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죠. 이런 연계 편성과 관련된 것은 이것도 지금 방송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송법에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과 광고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프로그램 밖으로 나와서 다른 채널로 돌려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5개 지상파 방송, 그다음에 4개 종합편성 채널, 7개 TV 홈쇼핑, 10개 데이터 홈쇼핑에 대해서 2021년 3월 한 달간 방송본을 대상으로 연계편성 현황을 점검을 했는데요. 네. 지상파 2개 채널, 종편 4개 채널, 45개 프로그램에서 520회, 그리고 홈쇼핑 17개 채널에서 756회의 연계편성이 이루어졌어요. 한 달 동안에. KBS하고 EBS만 연계편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가장 많은 연계편성을 한 데는 TV조선이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연계편성이라는 게 이게 방송사 수익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제작사, 그러니까 외주사 수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두 개가 다 있다고 보이죠. 네, 방송사의 수입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외주사들이 많이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기 때문에 혹시 제작비 짜게 주고 이런 걸 가지고 혹시 제작비를 대체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요. 네. 좀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호도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통위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방통위 지난 5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황상혁 방통위원장이 홈쇼핑 연계 편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주로 판매되는 상품들이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보를 잘못되게 제공하는 걸 넘어서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현재 방통위가 이 정도로 이제 뭐 실태조사까지 했으면 사실 새로운 방송법 이거에 맞는, 지금의 방송법은 이런 연계 편성이 없는 시점에 만들어졌을 테니까 이런 새로운 방송법이 좀 규정으로 만들어지듯이 법으로 만들어져서 기만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방송사의 자정으로만은 약속은 없을 것 같아요. 자정 능력 발휘하면 안 되나요? 돈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이미 만연화되어 있고요. 관행이 너무 이렇게 좀 뿌리 깊게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정으로는 쉽지 않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전에 뭐 무슨 식당 그거 하면 홍보 방송 해주면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이 만연돼 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이런 방법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방송사들이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 여기까지 1부 순서는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 짙은